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오늘도 어르신들의 생활, 또 고민,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집안에 어른이 없거든 빌려서라도 계시게 해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른이 한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근데 반대로 요즘 사회에서 보면 어른들을 공경한다거나 존중한다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사실 조금 반대로 차별을 받는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 폭넓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어른을 좀 존중하고 어른의 의견을 자꾸 여쭙고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형성돼서 사회로까지 이게 번져 나갔으면 좋은 문화가 넓게 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어른의 존재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 두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요, 할머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아들과 딸이 할머니의 의견은 묻지 않고 그들끼리만 의논을 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전혀 관여 안 해도 되는 일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서 서운하시다라고 하신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큰 며느리가 계속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아오셨는데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큰 며느리가 이제 동생들에게 이제는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째 며느리와 그 시동생들과 이런 분들이 서운합니다라고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 할머님이 제가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렇게 꽉 막히신 성격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막 얘기를 계속 감정을 즉시 표현하시는 할머님도 아니세요. 근데 지금은 마음속에 서운한 어떤 응어리가 지셔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님은 2남 1녀를 두셨대요. 근데 이제 아들 한 명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 여기 한국에서는 아들과 딸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님이 잘 키우셨기도 했고 아들과 딸은 우애가 참 좋대요. 그래서 무슨 어버이날이라든가 할머님 생신이라든가 이렇게 어른을 찾아뵐 일이 있는 날이면 그냥 본인들 가족이 왔다 가고 하지 않고 같이 미리 연락을 해서 같이 온대요. 함께. 그래야 남들에게 보여지기에도 저 집은 자식들이 저렇게 같이 오네. 부모 입장에서도 누구 따로 오는 것보다 같이 오면 더 흐뭇하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한 번은 아들네가 됐든 딸네가 됐든 사정이 생겨서 명절에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해외에 나가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들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나, 직장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명절 때 아니면 연휴를 길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행이라든가 뭐 외국에 나가는 거는 그때 아니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 안 오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할머님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명절 전에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식사 자리에서 아들과 딸이 나눈 대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같은 식사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걸 듣기는 들으셨죠. 근데 아들과 딸이 정식으로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의논 드리는 말투가 아니고 그들끼리 그냥 담소 나누듯이 얘기를 하니까 뭐 마땅히 끼어들기도 그렇고 해서 할머니는 그냥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은 명절에는 우리 자기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딸이 좀 낫더래요. 할머니 생각에는 딸이 이러더래요. 야, 우리 둘 다 그렇게 여행 가고 안 오면
명절에 그럼 엄마 혼자 계시라고?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식사하면서 하는데 그 아들과 딸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러면 엄마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너희가 여행 갔다 오고 그때는 우리가 올게.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행 가고 그때는 너희가 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가족씩은 꼭 명절을 부모님과 같이 보내게. 어머님과 같이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식으로 논의된 게 아니라고 할머니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결론이 나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명절에는 한 번은 아들네가 오고요. 한 번은 딸네가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서운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 나누듯이 해갖고 결정을 해버렸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후라 이제 와서 야, 니네 그때 그 얘기한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다시 얘기를 꺼내기도 조금 애매해서 할머니가 그냥 넘기셨대요. 그래서 이 명절에 찾아오는 일이 그냥 어영부영하게 한 집씩만 오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 하신 채로 그냥 마음에만 좀 서운함, 불만을 갖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생긴 게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어린이날은 우리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마침 아버님 기일이 그날이었대요. 근데 아들네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간다고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기일에 딸내만 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서운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너희는 아버지 기일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묵었던 이야기까지 꺼내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너희들끼리 의논을 해서 명절에도 한 가족씩만 지금 오고 있는데 나는 그거 참 불만스럽다. 근데 그것도 내가 그때 얘기를 못하고 지나간 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 일을 겪어보니까 너희는 아버님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엄마는 꼭 그러시더라. 아니, 그러면 그때 얘기 우리 한참 밥 먹으면서 나눴는데 그때 싫다고 얘기를 했으면 다르게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야.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때 얘기는 더 못 하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서운하다는 투로 딸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도 딸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딸한테도 한 소리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할머님이 속상하시기도 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동안 명절에 번갈아 가면서 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번에 기일이 있는 때에도 기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요번은 뭐 딸내가 여행 갔고 다음번에는 또 아들내가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휴가 끼면 이들은 어느 둘 중에 한 가족은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할머니 생각에는 이번 기일에도 두 가족 중에 한 가족만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아들, 딸들은 서로 미리 통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족이 온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고 보니까 저였어도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머님이 딸에게 통화를 하면서 서운했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같이 옆에 있는데 내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너희들끼리 결정한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듣지 못했거든요. 그냥 하소연이라든가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정식으로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할머님, 딸하고 통화하면서 그냥 흘리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 말고요. 다음번에 아들과 딸을 한번 집으로 모이게 하세요. 모이게 해서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시간이 지났다 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으셔야 되니까 할머님 계속 찜찜한 채로 이렇게 지내시면 나중에도 서운한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딸과 아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때 얘기할 때 엄마도 있었는데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의논하시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르셔서 명절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길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교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다 얘기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하는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님한테 그 말씀도 드렸어요. 모이시게 하되 할머니의 생각을 미리 준비하세요. 나는 명절에 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머님이 미리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기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할머니의 생각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서 준비된 상태에서 아들네와 딸네가 오고 같이 의논하시는 자리에서는 할머니 생각을 표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할머님이 꽉 막히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명절은 연휴가 길잖아요. 그때 아니면 뭐 여행 가기 어렵다는 거 저는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돼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결정할 때 버젓이 내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들끼리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서운한 거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할머님은 번갈아 오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할머니의 생각을 이렇게 화는 좀 빼고 이렇게 차분하게 부드러운 말투로 조곤조곤 내가 서운했던 점이 너희가 한 가족이 안 와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서운했던 거다라는 거를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투로서 얘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님 기일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그게 공휴일이 끼고 연휴가 꼈어도 아버지 기일에 오는 거는 두 가족이 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명절은 우리가 지금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기일은 부모님을 기리는 딱 그 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함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번에 5월 5일에 아들네 가족이 여행을 갔든 딸네 가족이 여행을 갔든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아버지 기일인데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자녀들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에 조금 불편함, 부담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의 자제분들,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날이어서 여행을 가지만 오늘이 할아버지 기일이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그게 교육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요번에만 부득이 못 참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 미리 양해 말씀을 어머님을 미리 그 전주에 찾아뵙는다든가 아니면 그날 전화를 드린다든가 해서 어머님께는 죄송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절차 없이 그냥 아들하고 딸하고만 통화를 하고 그렇게 여행을 갔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도 분명히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어른의 어떤 존재감,
이런 거를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들과 이 딸이 조금 놓치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에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의 의견을 자꾸 여쭙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거를 어린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른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님께 효도해라, 효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 자체가 교육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명절과 관련된 거 번갈아 오는 부분들은 어머님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세 가족이 모였을 때 정확하게 서운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일과 관련된 부분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참석을 꼭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머님께라도 그런 죄송한 마음을 미리 표현했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아들과 딸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보시면서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명절 때만이라도 딸도 아들도 다 모여가지고 온 가족들 다 가족들 얼굴 보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저희 아이들이 나랑 아무런 뭐 상의도 없이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애들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참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같은 그 궁금함을 갖고 계셨어요. 명절 때가 됐든 어느 때에 선생님하고는 의논하지 않은 채로 언젠가부터 한 가족씩은 빠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오늘부터 시작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놓치셨던 거죠. 말씀하실 기회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모와 자식 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운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 상대방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현할 때 표현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좀 상대방이 듣기에 좀 귀에 거슬릴 만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샌드위치 기법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샌드위치 기법은 빵과 빵 사이에 뭐 소세지가 됐든 햄이 됐든 좋아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처음에 좋은 얘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을 가운데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너가 좋은 점, 너가 잘하고 있는 점을 다시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면 감정이 상하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들한테 서운한 점이 명절에 안 오는 거든 뭐든 살면서 왜 관계에서 서운한 일이 생기면 얘기할 때 나는 평소에 너가 솔직한 부분이 참 마음에 든다? 다른 사람들은 왜 마음속으로 꿍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너는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나는 그게 참 좋더라. 그게 너의 장점인 것 같아. 라고 빵을 먼저 까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서운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서 내가 살짝 좀 서운할 뻔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니까 나는 그게 꼭 고쳐지지 않더라도 너가 나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난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은 다 하면서 이 사람이 반항하지 못하게 네, 칭찬을 앞뒤로 하시는 그런 기법을 좀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노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따로 사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특히나
서운했던 거라든가 생각이나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지는데 그게 맞을까요? 참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는 지금 이 사례의 할머니처럼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꼭 해야 될 말씀은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잔소리의 형태여서는 안 되고요. 정식적으로 딱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지하게. 근데 같이 사시는 가정이라고 하면 이게 더 필요합니다. 같이 사시는 가정은요, 이렇게 뭐 명절 때 안 오는 문제, 기일에 안 오는 문제처럼 큰 사건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같이 사시는 가족은 늘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운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거를 표현 안 하고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화를 내시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은. 아유, 우리 어머님은 뭘 그런 걸 갖고 화를 내셔.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화가 난 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화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서운한 감정이든 또 뭐 불만스러운 일이 있거나 하면 생각은 그때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도 저 사람이 그런 서운함을 느끼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했을 땐 서운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참 고마웠을 때도 있겠죠. 고마웠을 때는 고마웠다. 또 너 참 그거 잘했다. 칭찬의 말도 서운했던 거를 말할까 말까 고민하듯이 칭찬의 말도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례는 둘째 며느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둘째 며느님이 큰 며느님이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그동안 살아오셨는데 시어른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제 안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맏며느리가 이 장례식도 치르고 모든 걸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근데 앞으로는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게 어른들이 이제 집에 안 계시니까 안 와도 된다. 명절이나 이럴 때 안 와도 된다인데 엄밀히 이 의미를 들어보면 안 와도 된다가 아니라 오지 마라 이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이 시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집이잖아요. 또 가서 어머님 방에서 어머님 앨범도 한 번씩 보고 싶고 아버님의 어떤 그리움도 그 공간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고 또 어머님 아버님과 어렸을 때 자라면서 봤던 텃밭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추억에 잠기고도 싶고 한데 큰며느리 입장에선 이걸 이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언짢기도 하고. 근데 둘째 며느리가 상담을 해 주었는데요. 둘째 며느리는 부모님을 먼저 여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어른들이 계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또 한 분까지 돌아가시니까 그 맏며느리, 그러니까 형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둘째 며느리는 본인도 기분이 언짢았지만 남편을 먼저 쳐다봤대요. 남편이 얼마나 속상할까.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형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둘째 며느리가 얘기를 하기를 형님, 큰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왜
그 위에 형님들은 좀 이렇게 품도 넉넉하고 동생들이 오면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우리 그런 모습들만 상상했잖아요. 근데 이 큰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성격이었대요. 말도 좀 쌀쌀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 동생들하고 좀 더 베풀려고 하지 않고 n분의 1로 딱딱 나눠서 계산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서운하기도 했고 쌓여 있었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 집에 이 동생네 가족들이 오는 것도 맏며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명절 전날 가서 이렇게 막 동생들 가족들이 막 와서 시끌벅적하고 그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차례 모시고 하는 거를 이 며느리가 싫어해서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명절 당일날 아침에 일찍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 변형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며느리가 동생들 미리 와서 이렇게 전두 붙이고 하면 자고 가야 되니까 역할을 다 나누어 줬대요. 동생들한테. 둘째네는 전을 붙여갖고 오고 그 대신 그 명절 당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하지 않고 셋째네는 고기를 갈비를 재워오고 뭐 넷째네는 김치를 해갖고 오고 이렇게 다 나눠주기도 해봤대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언젠가는 그러지 말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비용을 내가 계산 영수증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누어서 알려줄 테니까 돈만 입금을 하고 미리 음식 준비하러 오지 말고 명절 당일날 오라고. 그러니까 이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명절 당일날 와라 해요. 그래서 음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돈만 내라. 또는 그것도 이상하니까 음식을 하나씩 다 해와봐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동서들은 또 시동생들은 기분이 그 큰며느리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큰며느리 입장에서도 이 시댁, 이 동생들이 별로 달갑지 않았으니까 장례 치르고 일 마치자마자 이제 안 와도 된다. 뭐 정이 그러면 기일에나 한 번씩 오세요. 명절에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 사례를 들려드리면 의견이 참 분분하세요. 어떤 분들은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큰 며느리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하세요. 이거는 큰 며느리가 대본 분들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일단 큰 며느리, 우리 작은 며느리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큰 며느리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시어른들을 계속 모시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시어른 모시고 사는 것만도 힘든데 이번에는 명절이 되면 많은 가족들이 오니까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손님이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손님을 시켜기보다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이 너무 늘어나고 매번 명절 때마다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큰 손님을 치르지 않고 명절을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돈만 내보라고도 하고 음식 하나씩 해와 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며느리는 저희하고 상담을 할 때 서운해요. 형님 성격이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계속 불만만 이만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도 토닥토닥 이해를 해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형님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맏며느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맏며느리가 이런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기 음식 내가 다 할 테니까 돈만 이렇게 4등분해서 입금해주고 명절날 와 그냥 전 부치러 미리 오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안 내고 동생들만 돈을 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등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재료를 사갖고 오고 손질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 많은 식구들 거를. 그러면 이거는 고스란히 맏며느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른 모시고 살면서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을 치른 큰 며느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지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어른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해방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본인도 나름대로 시어른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차분히 다른 손님들 없는 가운데서 내가 시어른들을 조금 추억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지금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큰 며느리와 나머지 이 동생들 간의 관계가 좋은 친구 관계로 발전할지 아니면 이렇게 갈등의 관계로 발전할지가 요 시기가 결정해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동생들도 부모님 여의고 장례 치르고 하느라고 힘들었겠지만 뭐니 해도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맏며느리와 장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만날 때 그 집에 가서 만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큰며느리는 평생 동안 계속 손님을 대접해 왔는데 물론 동생들이 형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알아서 먹을 거 가져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도 손님이 집에 온다는 건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과일이라도 준비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좀 여유를 두시고 시간을 갖고 나서 만남을 하시되 그동안 고생했을 형님을 위해서 어디 맛있는 곳, 어디 근사한 곳 이런 데 가서 이번에는 동생들이 맏며느리와 또 장남을 대접해주는 시간으로 첫 만남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음식이 맛있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부담 없이 그리고 헤어지시고 그 다음번에 형님 생신일 때 한번 불러내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부담 없는 만남을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큰 며느리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큰 며느리로서의 이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하나씩 동생들에게 얘기를 풀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명절은 뭐 어떻게 한다 해도 기일에는 한 번씩 모이실 텐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일에 모이시는 걸 꼭 큰며느리 집에서 모여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만남을 몇 번 가져서 큰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어지고 나면 그때 기일에 대한 의논을 한번 해보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기일을 모실지 요거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시고 만약에 기일을 큰 집에서 하든 둘째 내에서 하든 뭐 셋째 내에서 하든 그때 음식 준비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할지를 미리 분담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로서 그동안 해왔던 짐을 좀 덜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큰 며느리하고 다른 동서들이 잘 돼서 이 시간을 잘 극복을 해서 친한 친구 관계가 되신다고 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만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들 또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좀 이렇게 격식이 없고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친한 친구의 관계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 공유하고 있는 추억들만 하나씩 이야기하셔도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형님으로서의 그 무거웠던 짐들을 이제 막 벗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동생들이 좀 나누어서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힘겨웠을 형님에게
위로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며느리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큰며느리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많은 경우 큰며느리들이 상담을 해요. 이렇게 둘째 며느님들이 상담하시기보다는. 그러면 큰며느리가 상담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큰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라고 할 때 제일 서운한 게 언제냐 하면, 나는 10번을 잘해드려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거 갖고 계속 서운하다고 계속 얘기하신대요. 근데 동서들은 같이 살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 와서 그냥 용돈 드리고, 어쩌다 한 번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그때 어머님 듣기 좋은 말 해드리고 가면은 동서가 그 다음번 오기 전까지 계속 동서 칭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이해가 돼요. 같이 살고 있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잘해주고 있는지를 우리 어르신들도 조금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같이 살면서도 이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은 또 그렇게들도 지내세요. 그래서 두 분의 뭐 식성이 비슷하다든가 그러면 같이 뚝딱뚝딱 칼국수도 만들어 드시고 이렇게 잘 지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사례에서 본 가정은 친구처럼 지내는 편안한 관계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이 어른들하고 이 며느리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게 어른을 이렇게 많이 공경하면서 모시면서 지내왔던 그런 가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댁에서는 큰며느리의 고생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고, 둘째 며느리가 불평적으로 저하고 상담을 했지만 상담 말미에 가서는 그러네요, 우리 형님이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며느리나 아들에 대해서 그 칭찬을 더 해주시고, 따로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는 좀 그 집에서는 자제하시고 하는 그런 요령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담은 둘째 며느리가 해줬지만,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큰 며느리의 애환, 어려움을 우리가 10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례 통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요, 그 큰 며느리도 이해가 가고, 그 작은 며느리는 내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철이 없는 것 같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집안에 행사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 생일도 있고, 또 기일이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명절도 있고 그런데, 그 큰 며느리가 얼마나 그동안 서운했으면 그렇게 뭐 그 상황에 그렇게 단절을 내렸겠어요,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화가 나서 잠깐 이제 마음이 서운한 게 많아서 그랬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 집이 좀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 별로 그렇게 선생님 말씀에 답이 다 나온 것 같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큰며느리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시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선생님 맏며느리시군요. 너무 지금 맞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선생님도 쳐다보고 선생님도 쳐다보고 하는데 선생님 눈빛이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며느리 입장에 공감이 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거, 또 어려운 어르신들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모시고 사는 일이 참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깍듯하게 늘 챙겨드리고, 외출했다가도 밥 때 되면 어르신 먼저 생각하고, 아마 이 큰며느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렇게 두 어르신을 모시고 열심히 살아온 큰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 며느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넉넉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너그럽지 않은 성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시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왜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같이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 마련할 때 처음 만남에 우리 직장에서도 한 뭐 20년, 30년 근속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은퇴식 같은 거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 이 형님 또는 형수에 대해서 동생들이 은퇴식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것도 좀 해놓고 이 형님 기분 좋아지시게 그동안에 대한 보상으로 또 감사패 같은 것으로 해도 좋고,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부모님께도 감사패 많이 하듯이 그런 방법도 좋겠고, 형님을 위한 어떤 조그만 선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큰며느리 마음도 좀 풀리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큰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장남이 나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이 의논해서 기일에 대한 것도 잘 계획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시게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일은 물론 가족들이 잘 결정하셔야 되지만 명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는 좀 자유롭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에 초점을 두시고, 요번 명절은 둘째 내에서, 또 다음번 명절은 셋째 내에서 이렇게 좀 번갈아 가시면서 명절을 모여서 즐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는 코로나19가 조금 괜찮아지는 시국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족들이 어디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함께 여행 삼아 가보시고 부모님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의 존재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도 시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아서 이럴 때는 가족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는 부모님 중심이 되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자녀, 형제들이 친구 같은 관계로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이나 고민,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또 자제분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서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